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퇴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 네. 아,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의 어떤 중고거래 사이트에 갓난아기 신생아를 매물로 내놓은 어떤 매정한 그 엄마가 경찰에 적발이 됐더군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 자신의 아기 신생아 6개월 된 신생아 사진을 쫙 여러 장 올려놓고 거기다가 금액 20만 원 20만 원 달라고 그냥 불법 입양시키는 것도 범죄 행위인데 거기에 돈까지 달라고 했으니 이것은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이기도 하고 형법에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형법에도 인신매매에는 뭐 5년 이하의 징역이든가 5년 이상 징역이든가 자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인신매매. 자, 입양이라는 게 뭘까요? 입양은 나의 자식들을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집안에 보내서 다른 집안의 자식으로 자라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입양제도라고 하죠. 입양, 양자로 들입자, 양자로 드린다 이런 뜻이죠. 멀쩡한 내 자식을 다른 집에 양자로 드린다라는 것은 상당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자로 보통 가게 되면 성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부모의 성과 나의 성이 다르면 입양된 자식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벌써 옛날인데 양자 제도 중에서 친양자 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친양자 제도는 그 양부모의 성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그러한 입양 방식이죠. 그래서 입양된 아기가 입양을 한 양부모의 성과 똑같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제도도 있고 한데 어쨌든 하도 막 인터넷으로 꽤 됐죠. 인터넷으로 마구 그냥 불법으로 입양을 보내고 막 어떤 사정이든 미혼모들이 많이 그런 이제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입법을 한 게 어떻게 했냐면 함부로 입양을 하지 못하도록 입양을 할 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이렇게 법률을 만들어 놨습니다. 입양을 합법적으로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이제 입양을 보내는 입장이면 입양을 받는 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 가정, 그쪽 부모와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건 민법상의 계약이죠. 민법상의 그 가족법 부분을 보면 친족 상속법에 보면 입양 계약을 체결해서 입양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그 입양을 보내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도록 그렇게 법률이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그런데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은 뭐 이렇게 정상적인 양가에서 계약을 통해서 아기를 보내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될 텐데 보통은 이제 아기를 낳긴 낳았는데 이제 어떻게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빨리 다른 쪽으로 보냈으면 하는데 계약을 체결해서 보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럼 또 하나 남은 방법은 이제 국내에 여러 가지 입양 기관들이 많이 있죠. 입양 기관. 그러니까 입양 기관에 뭐 의뢰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입양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입양 기관에 가서 아기를 입양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민법상의 입양 계약이 아니고 입양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인데 입양기관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라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아무런 적이 없는 아기를 허가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는 알 수가 없죠. 이 아기의 적이 없는데 결국은 뭐가 전제가 되느냐 하면 그 출생신고가 전제가 됩니다. 아기를 낳으면 일단 출생신고를 해야 그 아기에 대한 뭐에 대한 소속이나 적 이런 게 이제 확정이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출생신고서도 같이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입양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함부로 입양을 하지 못하게끔 해서 이렇게 아기의 오로지 아기의 그 권리, 아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만든 제도인데 그런데 실상은 그 아기를 빨리 뭐 속된 표현으로 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다른 집으로 보내가지고 나는 아기 낳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출생신고도 하라고 그러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입양이 그런 경우에. 그렇다면은 본의 아니게 아기를 낳게 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국가에서 어떻게 포용하는 어떤 그런 그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좀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뭐 키울 수 없다고 하는 아기를 막 대신 맡아서 키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키울 수 없는 그 생모가 어떻게 합니까? 저기 어디 베이비 박스라고 하는 게 있죠. 베이비 박스인가? 거기에 저 충청도 어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데라고 기억이 나는데 거기다 막 갖다 버리는 거죠. 이 아기는 언제 태어난 무슨 아기라고 살짝 적어가지고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데리고 있다가 입양기관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여기다 버리라고 막 그냥 그렇게 권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런 비난도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아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거기서라도 이렇게 아기를 챙겨주니까 그런 쪽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을 보면 참 그 철이 없죠. 아마 젊은 엄마가 아닐까요? 신생아를 그것도 인터넷에다가 남들이 다 보게 그렇게 신생아 입양 6개월 20만원 이렇게 올렸다라는 건 진짜 철이 없죠. 그게 범죄 행위라는 것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떳떳하게 올린 거 보면 범죄 행위이고 돈까지 20만원 내놔라 그러면 왜 20만원 하필 20만원을 내놓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형법상의 범죄 행위이고 또 입양 절차도 무시한 그런 불법 인터넷 입양은 범죄 행위로서 또 형사처벌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진짜 자기는 아기를 다른 데로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뭐 범죄 행위를 했으니 형사처벌은 받아야 될 것이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그 불법 인터넷 입양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 생모의 입장에서는 미혼모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자기가 아기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아기의 또 복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국가에서 만들어 주기를 바라지만
국가에서는 오히려 제대로 키워라 하는 식으로밖에 제도의 손길이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합심해서 이런 그 미혼모들의 상황을 잘 위로해주고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그런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인터넷 입양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 좋을 수가 없죠. 불법인데. 불법 인터넷 입양의 실상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